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10월 전략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성장주들이 파동론만으로만 본다면 하락 시 파동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꾸준히 강조한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불확실성을 피하면서 오히려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두 종목에 대해서 특히 10월 같은 경우는 깊은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그 전문가들도 사실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실 그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도 뭐 물론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은 그 비중이 저희가 30%인데요. 30%급 이상 종목들, 뭐 카카오라든가 삼성바이오로스, 삼성 SDI, 넷마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거의 잘 안 틀리거든요. 요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어떤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돌아가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일단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뭐 대단히 높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는 한 박자 좀 느리지만 역시 그 주가 역동성 면에서는 월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력도는 현대차도 뭐 못지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먼저 그 10월 삼성전자 현대차 10월 시나리오를 보면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나스닥 성장주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시나리오죠. 만약에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랠리가 이어간다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조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그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다면 조정도 급격한 조정을 받으면 이제 그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적당하게 조정을 받다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를 수 있는 최적의 어떤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이미 그 월봉상 보면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의해서 10월, 11월까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10월은 중요한 게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월달까지 양봉이 나오고 8월달까지 양봉이 나오고 9월달에 이제 월봉상 2파동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10월달에 무조건 못 온다는 게 아니에요. 10월달에도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중에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늦어도 11월달에는 이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10월달 랠리에도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핵심 전략도 이제 중복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하여튼 그 두 종목 모두 월봉상 보면은 월봉 파동상 보면은 이제 그 상승 충격 3파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 상승 충격 3파동은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신뢰도가 이제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어트도 뭐 그런 비슷한 그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3파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부정이 지배하는 가운데 이제 긍정론, 이성이 또 이제 많이 개입되기 시작을 하죠. 특히 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도 이제 많이 주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매집을 하는 경우가 이제 3파동에서 많이 개입이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보고서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하에서 주도주 논리를 논할 때 성장성이 없다면 사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뭐 삼성전자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죠. 저는 뭐 비메모리라고 보는 거죠. 파운드리라고 보는 거고, 현대차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전기 수소차인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이제 전기차는 이제 사실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저는 수소차가 오히려 상징성 면에서는 더 낫다고 보는 거죠. 자, 성장성 두 종목 모두 이제 성장성 갖추고 있고 가치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이제 저평가가 돼 있죠. 뭐 애플이라든가 뭐 테슬라하고는 비교 상대가 안 되고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고요. 또 실적이 둘 다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보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작년 대비 올해부터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많이 좋아지진 않아요. 뭐 소폭 좋아지고 내년도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좀 빠를 것이다. 뭐 그 내용하고 이제 같은 연장선에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현대차는 바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역동성이 굉장히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비율을 둔다면 한 6대4 혹은 이제 뭐 한 7대3 정도. 물론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급등주라든가 주도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돈을 버는 거하고, 돈을 번다는 게 좀 세속적인 것 같아요. 실제 수익률을 오르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 투자가들은 벌 때 조금 벌고 깨질 때, 손해볼 때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바꿔야 되겠죠, 그걸.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테슬라인데요.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 시나리오죠. 만약에 이제 다시 우상향으로 역설 고점을 돌파하면서 랠리가 전개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무조건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확률상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최적의 시나리오는 이제 그 뭐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런 그 나스닥 기술주들이 뭐라고 할까요?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소프트 랜딩이라고 봐야 되죠. 소프트 랜딩을 한다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어떤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쌍봉무의 조정,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C파동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A파, B파, B파가 반등 파동이고 B파 이후에는 이제 C파동인데 테슬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61선은 유일하게 지켜준 종목이죠. 그런데 61선이 이제 훼손될 가능성이 있겠고 다른 이제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은 121선 부분까지도 조정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이 사실 이게 바로 이제 그 활용점정이죠. 그 모든 논리, 제 모든 논리는 이제 이 그림에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많이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이제 많은 힘이 되죠. 자, 애플의 고점이 삼성전자의 절대 바닥과 일치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도주 논리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주도주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소외되고 못 오른 이유는 삼성,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봐야 돼요. 글로벌 매기가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이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런 것들이 조정받으면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제 그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려면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오르는 환경 속에서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주도주 역학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죠. 거의 뭐 우리가 보통 주식을 뭐 랜덤마다 뭐 복잡게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확하죠.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애플, 테슬라, 아마존의 절대 고점이 삼성전자의 절대 바닥, 출발점과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가 좀 못 오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 나스닥 기술주들, 기술 성장주들이 반등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보시는 그림은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로 이번에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주 같은 경우 지난 9월 1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역사적 고점이 기존에는 이제 그 53,000원이었어요. 근데 9월 15일 날 52,600원까지 올라갔었죠. 불과 제 역사 고점에서 400원이 부족했습니다. 400원이 뭐 돌파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하튼 이제 그 3월 19일이죠. 코로나 최저점이 이제 그 새로운 파동의 출발점이고 그 이후서부터 양봉이 4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이제 그 5월달이죠. 5월달, 6, 7월달 오르고 이게 이제 상승 충격 1파동이고 8월달이 조정 2파동입니다. 그리고 상승 충격 3파동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10월달 파동은 역사적 고점 53,000을 돌파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 돌파하게 되면 대기 매물이라든가 본전 매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좌상단에 보시면 이제 그 주도주는 매도 세력의 소멸과 함께 탄생이 된다. 매도 세력이 소멸되려면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죠. 잠재 대기 매도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악재가 나야 돼요. 악재도 초메가토크 악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물량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바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이나 놀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뭐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3월 19일 최저점은 향후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년 동안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깰 수 없는 그런 절대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라는 것은 최악에서 사서 최상에서 파는 거죠. 근데 우리는 최악에서 따라가면서 팔죠, 대부분. 그리고 또 최상에서 또 사죠. 그러니까 우리 조셉 그레임빌이 아주 위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도를 하고 호재와 확신에다가 팔아먹는 거죠. 세력들은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매집을 하고 반대로 이제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을 때 파는 거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보시는 그림은 이제 신한증권 9월 28일자 보고서입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와의 조화.
특히 신한증권 보고서는 이제 그 파운드리 비메모리 성장성을 이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올해 영업이익이 10조 7천억, 10조 7천억. 최근 보고서 보니까 11조를 제일 높게 불렀는데 10조를 돌파하게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죠. 반도체 부분 좀 줄더라도 IM 부분, 스마트폰이 되겠죠. 4조를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삼성전자 파동이 반도체가 회복되면서 스마트폰이 선방이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116%, 전년 동기 대비 116%,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107% 급등했고, 그 다음에 가전 부분도 캐파 자체는 작지만 가전 부분도 선방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만 회복해지면 금상첨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싼 거예요, 지금. 자, 비메모리 성장 가소, 파운드리 확장과 그 마켓 상승. 파운드리 사업부, 동세 파운드리 사업부는 매우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서 계속 또 다른 쪽으로 빠지는데 테슬라 보세요, 여러분들. 테슬라 사실 버는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이제 뭐 영업이 흑자 전환된 거거든요. 현대차의 수소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하고 테슬라의 그 전기차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돼요. 그 삼성전자시도 그 사실 그 최고의 미인주인데 지금 우리 그 케인즈라는 사람이 경제학자죠. 케인즈가 그 주식 투자는 미인 선발대회였거든요. 그 지금 심사위원들이 어떤 미인 기준에 안 맞춰지는 건데 테슬라하고 아마존, 애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삼성전자가 1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만약에 진선미에서 4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스코리아에서 선발이 안 됐는데 1, 2, 3등이 다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4등, 1등이 되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좀 이렇게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GAA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3나노 관련해서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 궁극적으로 3나노 기술인데요. 면적을 늘려서 기존의 3면에서 4개면 늘려갖고 그 누수되는 전류 자체를 줄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팬아웃 기술은 사실 TSMC가 핵심이죠. TSV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뭡니까 우리가 웨이퍼를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패키징을 하고 뭐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웨이퍼를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기술이죠. 여하튼간 이제 GAA 기술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메모리 턴어라운드, 세트 수요 회복, 그다음 파웨이 제재 반사, 여기에다가 이제 그 SMIC 제재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좀 상당 부분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아무래도 좀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비메모리 가치를 주가에 반영할 시점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비메모리 분기별 매출 추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2019년도죠. 작년 1분기에 절대 바닥을 치고 전반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추세죠. 오른쪽에 캐파도 늘어나고 있고 2020년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도 27조에서 34조입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2021년 잘하면 2021년도에 50억 돌파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에비타도 4.5배밖에 안 되고 에비타가 5.5배 아래면 굉장히 저평가가 된 거죠. 퍼가 14배 정도, PBR이 1.4배, 현대차는 0.7배 정도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치 대비 말도 안 되게 저평가돼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조선일보 9월 28일자 기사인데요. 이딴 호재받는 삼성 파운드리 지난번에 보고서 보니까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를 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 반도체 국제 선봉장으로 평가되는 SMIC 이걸 이제 그 미국에서 제재하면서 삼성전자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반사의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7나노 이상급은 사실 그 TSMC하고 이제 삼성전자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인텔도 포기했고 글로벌 파운드리도 손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2025년이면 뭐 40대 한 20 정도 그 정도 어떤 그 마켓시어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 영향력이 올해 크게 커졌다는 말이 나온다. 올해부터 많이 좋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나오죠. 올해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세계 파운드 시장 규모가 이제 600억 달러에서 막 900억, 940억 달러. 지금 그 시장 점유율은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한 17%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70% 정도는 사실 삼성전자 뭡니까 갤럭시 칩이에요. AP 칩이고 그게 많아요. 아직까지는 저조한데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싼 거죠. 그 파운드리 주요 수주 내용을 보면 중국 바이두 작년 12월 달이었고 IBM도 삼성전자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엔비디아도 상징성 있죠. 퀄컴 같은 경우 사실 옛날에 삼성전자 때문에 조그만 기업에서 삼성전자 때문에 크게 점프를 했죠. 옛날에 그 CDM이라고 그러죠. CDM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대기업으로 발전한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퀄컴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어요. 또 퀄컴 하면 또 네페스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현대차 월봉입니다. 27만원 고점 이후에 역시 그 3월 19일 바닥이자 절대 바닥이죠. 매도세 소멸과 함께 거기서부터 이제 그 상승 출발했다고 보고 상승 충격 1파동 이후에 조정 2파동이죠. 삼성전자는 이제 8월 달에 조정을 받았고 현대차는 9월 달에 조정이에요. 그래서 10월 달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에 2파동 조정 이후에 10월 혹은 11월 달에 3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6만원대에서 19만원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뭐 박스 하단 16만원대까지 지금 다시 재조정 가능성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뭐 조정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현대차는 전기 수소차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송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워낙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거, 즉,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요구하는 가치는 성장성입니다. 실적보다는 성장성이고 이슈가 돼요, 이슈가. 예? 그러니까 자꾸 요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4대를 수소차를 수출했다고 그러죠. 4대면 사실 운송비도 말도 안 되게, 운송비도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레퍼런스가 계속해서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현대차 한국투자증권 9월 29일자제 보고서인데요. 이것도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인구 피라미드 변화마저 좋다. 다 좋고, 성장성, 전기, 수소차, 실적 턴어라운드, 가치 대비 저평가 있는데, 인구 피라미드 변화마저 좋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노사가 2년 연속 무파업을 했다고 그러죠. 좋은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좋아요. 법 테두리에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되죠. 많이 벌어서 직원들 월급을 많이 주고 사회도 많이 기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귀족 노조 저런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반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많이 벌고 많이 주고 많이 또 기여를 하는 게 좋죠. 또 많이 또 성장을 해야 되겠고. 자, 보시면은 이제 국내 공장 직원은 정년 퇴직자 증가로 2019년 대비해서 2024년까지 16.7%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구 고령화 때문에라고 보는 거죠. 이 중에서 50세 이상 비중은 2019년도 45%에서 2024년 39%. 보니까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가 2019년도 6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1년 영업이익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많긴 많네요, 상당히. 2024년에는 5조 9천억으로 12.3% 주니까 이것도 주가 어떤 재평가의 좋은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작년에 3조 6천억이었는데 올해 예상이 이제 3조 8천억이 최저로 나오고 또 4조 한 4천억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급격하게 좋아지는 건 아닌데 지금 코로나 환경 감안하면 굉장히 선방했다고 봐야 되는데 2021년도 보면 6조를 돌파하죠. 2012년도 주가가 이제 27만원 당시에 영업이익이 8조 4천억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거의 구도가 비슷해요. 삼성전자는 2018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58조였습니다. 58조. 예? 그런데도 역사고점을 돌파했던 거죠, 전에. 자, 지금 이제 올해 예상 퍼가 지금 한 15.9배, 16배 정도, 에비타가 13배, PBR이 0.7배니까 청산가치 1로 봤을 때는 지금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30% 지금 세일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그림 보면 현대자동차그룹 및 부품협력사의 수소차 생산 투자 고용 계획인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생산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수소차가 이제 11,000대, 내년에 이제 한 22,000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22,000대 100% 증가하고 2020년에 4만 대, 2025년이면 13만 대. 이런 5년 후 혹은 이제 10년의 미래 가치가 지금 주가에 반영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직 환경이 안 된 거죠. 무슨 환경? 지금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이슈가 되고 애플, 아마존 이런 것도 이슈가 되는데 이들 종목이 소외받는다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이슈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삼성전자, 현대차 쪽으로 어떤 재평가를 넘어서 저는 프리미엄까지 적용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고 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넥소죠, 넥소 이제 판매량 보니까, 지금 지금 2019년하고 2020년인데, 2020년은 이제 7월까지만입니다, 7월까지만. 그러니까 훨씬 더 넘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문자 회원 관련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여튼 제가 이제 여러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또 회원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정성만 있다면 우리가 또 위기가 오고 또 위기를 또 지나면 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여하튼간 이제 명절이죠. 명절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